이게 나이가 있는 분들일수록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받으시고요,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. 그럼 평생 거기서 사시면서 토지연금까지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 세팅이 가능해요.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전세보다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좀 바꿔놓으시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. 하락에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일본처럼 한국 부동산 장기 침체 가능성 이런 얘기 하신 분도 많았는데 소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네요. 아니 뭐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본처럼 장기 침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. 지금 수요가 빠지는 소액 아파트들이 있어요. 막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아직도 지방에 많거든요. 지방은 싼 거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에서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거 예쁘게 하셔갖고 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건 아마 아파트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, 아무튼 그렇게 일본처럼 소외가 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본처럼 전반적으로 잃어버린 30년, 20년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자꾸 한국 분들이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났고 부자가 된 건 맞는데 80년대, 90년대 일본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때는 일본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대국이고 돈이 차고 넘쳤어요. 그러니까 이 차고 넘치는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국내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때려 짓는 거예요. 뭐 리조트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수요가 없는데. 그래서 아마 주택 보급률이 뭐 100 몇십 대 1 정도 됐을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는요, 그렇게 지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본처럼 침체가 오려고 하면요, 지금 한 중국 정도 돼야 돼, 경제 규모가. 그리고 집을 한 주택 보급률이라고 할 텐데 한 140%, 150% 지으면은 폭락할 지역들이 생기겠죠.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지금 딱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은행하고요, 정부에서 그건 잘한 것 같아요. 주택 숫자를 되게 맞춰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미분양이 생기면은 인허가를 안 해줘. 더 공급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. 없어질 때까지. 그래서 일단은 순간적으로 수요가 줄고 공급이 증가해서 시세가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일본처럼 장기간 침체가 올 가능성은 없고, 좀 주요 인기 지역들은요, 서울은 뭐 당연하고요, 지방 그런 광역시들도요, 단기적인 좀 침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갈 것 같아요. 부산이나 대구나 뭐 세종시나 이런 데들은요.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한국 집값 향후 위험한 이유, 인구 감소, 고령화 시대, 세대 가구수 감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요, 어쨌든 인구 감소하는 거 맞고, 이제 내년부터였나요?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도 맞고. 네.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, 감소했고. 예, 그리고 아마 가구 수도 아마 2040년 전후에서 감소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지금 뭐 가구 증가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게 1인 가구, 2인 가구, 2인 가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데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되면요, 입지가 좋은 데들로 더 몰리거든요. 근데 지금 입지가 제일 좋은 데는 서울이에요. 이걸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. 예, 그리고 서울은 입지가 더 좋아질 거예요. 서울의 입지가 제일 많고 더 많아질 예정이니까. 그래서 결국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근처에 있는 인천, 경기도까지는 괜찮다고 보면 되는 것들이고, 경기도에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,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은 괜찮겠죠. 근데 그 외 지역, 지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, 저도. 지방에서는 말 그대로 입지가 좋은 몇 개 입지 빼고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세대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빵이 될 수는 없으니까. 지금은 5천만인데 4천만이 되고 3천만이 돼도 제가 말씀드린 입지는 상관없을 것 같고, 결정적으로 우리는 너무 기후라고 하는데 너무 미래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후손들, 아마 여러분들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. 여러분들 자식들에 아마 초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, 궁극적인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 손자들 때거든요. 그거는 우리 손자들한테 맡깁시다. 똑똑한 애들한테 해결할 것 같고요. 우리는 당장 우리 살 걱정만 하세요. 연예인 걱정, 정치인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우리 손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,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안정적인 시스템 만들어주고 그걸 후보들한테 물려줄 생각만 하면 되는 것들이고, 내가 거기서 또 희생당하면 안 되잖아요. 내가 행복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좋은 입지, 좋은 아파트 사시고 그냥 10년 이상 사세요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저 궁금한 게, 이게 서울 주변에 이제 인천과 경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, 근데 서울은 이제 일자리로든 뭐 문화생활로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, 근데 다 거기에 서울을 살 수가 없으니까, 이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GTS니 뭐니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시간을 줄여주는 게 이제 이쪽 지역 서울 집값을 낮추려고 하는 뭐 목적도 있겠지만, 오히려 반대로 서울의 인프라가 더 발달되면서 서울 집값이 더 부추긴다라는 이유가 있던데, 그것도 좀 맞는 말인가요? 100% 맞는 말이고,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20년 똑같은 말씀을 좀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, 서울은 집값을 잡는 곳이 아니에요. 그냥 인정하는 곳이면 될 거고요. 서울도 평당 1억짜리가 있지만 평당 1,0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싼 거랑 싼 것이 있는 게 아니라
중간 가격이 있고 촘촘히 다 있어요. 평당 1,000만 원부터 평당 2억까지 다 있고요. 평당 3억짜리가 나오고 4억짜리가 나올 겁니다.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해외를 많이 갔다 왔어요. 런던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곳은 도쿄고 그다음에 그 전달에는 대만 타이베이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. 아 진짜로? 고가 아파트들은. 거긴 1,000억대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. 정말 초호화 아파트들이 네. 있죠. 타이베이도 있는데 한국에는 왜 없어요?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한선이 높아지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야. 부자들은 그런 아파트 선택을 하는 것들이고 그건 그 시장에 있는 것들이고 그게 있다고 밑에 아파트가 뭐 999억, 998억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건 그들만의 가격이고요. 지금 서초구 잠원동에 다음 달에 분양하는 게 이스턴이라고 있는데 850억짜리 분양을 할 거예요. 펜트하우스. 그게 아마 이제 대한민국 최초예요. 800억대. 근데 아마 펜트하우스는 완판될 겁니다. 그렇죠. 예, 밑에는 모르겠지만. 그러니까 850억짜리가 되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.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가 800억이 되냐? 그건 아무 상관없어. 그런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아파트가 1,000억을 하던 2,000억을 하던 우리는 상관없는 시장이고 그냥 부자들 보고 사라고 강요해야 돼. 말씀하신 거는 하이엔드, 네. 완전 초호화 하이엔드 아파트. 그거 사면은 세금을 한 100억 낼 거잖아. 행복한 일이잖아, 우리한테는. 그래서 그걸로 공공주택 사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최대한 경쟁력이 있으면 됐고. 그러니까 서울이 비싸지는 것들은요,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면 되는 것들이고 우리는 서울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달라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니에요. 다세대 빌라도 있어요. 다세대 빌라를 좀 말씀 안 드렸는데 다세대 빌라 사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임차로 살아도 되고요.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재건축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아파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다세대 빌라도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은 주거용 그 하이엔드가 200~300억인가요? 400억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죠? 아이유님이 사시는 게 180억. 180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.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싸게 청담동에 워너 청담이라고 있어요. 그 펜트하우스를 380억에 분양했거든요. 그게 지금까지 기록입니다. 그게 그거 아니에요? 차도 올라갈 수 있는.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쫙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세상. 네. 우리 아무 상관없어서. 네. 거기는 뭐 그냥 그런 거죠. 뭐.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. 근데 한국이 사실 부동산의 자산이 거의 한 70% 정도에 있긴 하잖아요. 요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좀 앞으로 조정을 해가야 될까?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노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. 왜냐면은 제가 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고 지금 1차 베이비 부모 형님들이 은퇴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그들이 지금 노후를 준비를 했느냐? 아마 반 이상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들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생활비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연금 해봤자 100만 원대 나와요. 그걸로는 택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아마 3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연금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연금을 직장 다닐 때 꾸준히 분 사람들은 그만큼씩은 200만 원, 300만 원이 나오거든요. 그런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70%가 아닌 이유가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이 있거든요. 그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.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닌 게 부동산의 자산이 70%면은 70% 가지고 이것들이 가능하냐? 가능한 사람들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이가 있는 분들일수록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받으시고요.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. 그럼 평생 거기서 사시면서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3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거기다 하나 더 하게 되면 토지연금까지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 세팅이 가능해요.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이게 그 70%라고는 하는데 이게 전세까지 포함한 수치일 거예요. 전세보다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좀 바꿔놓으시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2024년이죠. 한 10년 후에 2035년쯤에는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어디고, 그때 아까 말씀하신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같은 최상급지는 여전한가요?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서울은 더 높아질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제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용산구가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는데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예요? 여기는 영원한 다크호스야 그냥. 40년째 다크호스. 40년째. 왜냐면 지금 국제업무지구도 남았고 공원도 남아있잖아요. 용산 공원 두 개가 남아있고 메인이 두 개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동부 이천동 재건축 리모델링도 남아있고 한남 뉴타운도 아직 남아있고요. 그렇죠. 아직 지금 그러니까 용산구는 지금 솔직히 모든 적이 다 개발을 해야 돼요. 아직 개발을 안 했어.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.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강남 서초가 탑2예요. 강남구 서초구는 분리하시지 마세요. 그냥 한 몸입니다.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. 강남 서초랑 용산이랑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거든요. 모든 걸 다 갖춘 입지 강남 서초. 그다음에 용산구는 발전 가능성 일자리. 지금보다
일단 몇 배는 커질 테니까. 근데 그리고 학군이 좀 약하다는 얘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입지가 강남이고요. 어. 용산구는 그러니까 강남과 같지 못한 센트럴 파크가 되는 공원이 있고, 그다음에 일자리와 젊은이들이 모일 거거든요. 지금 성수동 많이 몰리고 홍대 모이는데 비교도 안 돼. 여기는 지금 규모 자체가 그런 게 몇 개 생길 것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 많이 사람들 몰리잖아요. 명동, 성수동, 강남역, 홍대 다 합친 것보다 더 클 거예요. 용산구의 그런 핫플레이스가. 여기는 업무지구, 상업지구, 공원으로서 아마 핫할 것 같아서 다른 의미로 강남구와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10년 동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지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입니다. 경기도에서 지금보다 확실히 더 위상이 올라갈 입지. 물론 지금도 과천, 성남, 광명, 하남은 계속 탑4, F4일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화성, 평택. 거기는 지금 이제 일자리가 막 들어오고 있고 주거지도 막 들어오고 있고 지금 되게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. 10년 정도면 정돈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GTX-A가 개통되고 있는 용인, 플랫폼 시티가 있어요. 거기 부분들.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 고양시. 지금 뭐 그 CJ 라이브 시티가 들어가네 만에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또 엄청난 일자리 들어올 것이고, 덕양구 창릉 신도시 들어올 쯤이면은 여기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신도시가 생기는 거라서 지금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주요 지역들,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들, 그 지역들은 10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이제 집값 상승이 아니라 여전히 하락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잖아요. 소장님도 친하게 지내시는 지인분들 있을 텐데. 다 친해요. 뭘 놓치고 있는 거죠? 예?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상승 얘기하신 분도 있고 하락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뭘 놓치고 있냐? 어쨌든 소장님은 지금 상승 얘기하신 분이니까. 아니, 저는 상승을 얘기하지는 않아요. 오를 것을 사라는 얘기지. 안 올라가는 게 더 많아요. 더 말씀드리면 올라갈 거 사자는 얘기예요. 선별하자고. 공부해야 돼, 그러니까.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게 지금이 어쨌든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일시적인 거다. 하락 시작될 거다. 10%에 30%짜리 폭락이 올 수 있다. 얘기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. 그 주장에는 그럼 굉장히 공감이 가세요?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언론사 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데, 전체 평균으로는 그건 아무도 의미도 없어요. 하락한다 단기적으로. 제가 말씀드렸죠. 1, 2년 동안 벌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5년, 10년 동안 거주할 집을 살 집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지는 다 올라갈 거예요. 궁극적으로는. 그러니까 2021년도 사라고 했던 것들 2022년도, 23년도에 빠졌지만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. 또 아마 정고점 회복할 거거든요. 그런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몇 프로 올라가냐, 몇 프로 내가 하락하냐. 언론사 인터뷰는 맨날 그거 물어보거든요. 저 아예 인터뷰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. 아무 의미가 없거든, 그것들은. 그래서 제가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하락을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하락적인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심하자고 하는 것들이고, 그분들한테 한번 직접 나오시면 물어보세요. 그러면은 요거 지금 사도 되나요? 물어보세요, 한번.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좋은 것들 사라고 할 거예요.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. 그분들도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는 좀 불안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지,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 올라갈지를 모르겠어요. 혹시 똑똑하신 분들인데, 그런 것들은 아마 내 집 마련 용도라고 하면은 무리하지 않은 대출 받아서 사라고 할 겁니다. 똑같은 얘기들인데,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는 썸네일 만들려고 상승하라 이렇게 VS 구조로 나가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, 저는 그냥 그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분들대로 얘기하는 방식이니까. 근데 저는 그냥 상승하라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냥 10년, 20년, 아까 10년. 김 작가님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생 사실 거라고 하잖아요. 그런 용도로 제일 좋은 거 사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, 지금도.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 번만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. 올해 좀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. 금리 부분들이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것이냐, 작년까지는 고민이었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. 다만 내 대출 규모가 좀 9월부터 조금 줄 것 같고 내년에 조금 더 줄 거예요. 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되실 테니까 내가 유동할 수 있는, 내가 갖고 있는 현찰,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인지 좀 따져보시고 그거 가지고 제일 좋은 거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단기적인 등락은 신경 쓰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클릭수 유도를 당하는 겁니다. 이용당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흑백 논리나 극단적인 논리는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. 그래도 내가 싸게 사고 싶다.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10년 후에는 그래도 웬만한 입지가 아니다. 괜찮은 입지는. 근데 지금보다 오르지만
그래도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뭐 어떤 아파트를 20억에 살고 누군가는 18억에 사고 누군가는 15억에 사고 12억에 사는데 내가 굳이 20억에 사야 되냐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송 보는 거지. 사실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는 대부분 알겠지. 근데 나는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지. 그렇죠. 이게 아마 김 작가님 말씀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다 그렇죠. 솔직히 저도 싸게 사고 그리고 싶어요. 그게 언제냐?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따지시면 안 되고 입지랑 상품에 따라 다르고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고요. 이런 일반적인 불특정 대다수라는 방송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고요. 공부를 한 1년, 2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. 스마트 튜브 TV 같은 좋은 TV가 있고요. 유료 강의 들으시고 예, 그런 거 좀 보시면서 그리고 시행착오 겪어보세요. 일단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신 다음에 공부하세요. 그러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제 콘텐츠 오셔도 되고요. 다른 분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.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는요. 그냥 어설프게 언론에 나오는 거,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. 깊이 있게 공부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. 스마트 튜브로 오시면 되는 것들이고 아니면은 그냥 저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반은요. 주택 구입과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거지. vs 구도를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뭐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진짜 집을 사고 싶고 집을 투자해서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. 진지하게 깊이 공부하는 전문 컨텐츠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하시고 가신다면요? 저는 김 작가 TV 같은 이런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고요. 왜냐면은 정말 보편 타당한 말씀 해주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은 좋고 그냥 뭐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풍부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는 예,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 같이 저는 영끌 오적이잖아요. 그리고 폭락의 5인방이 있잖아요.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이용하시면 되고 그냥 보고 즐기실 건 보고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사고 싶다. 오를 것을 추천하시는 방송을 봐야지 팔라고 하는 방송을 보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그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여기까지. 요 영상에 이제 서두에 그리고 마지막에 둘 다 영끌 오족 얘기하시는 소장님을 보면서 지난 한 2년 동안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신 순간이 있었구나. 아니,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재밌었어, 솔직히. 영끌 올 때 힘들진 않고 오히려 웃기고 재밌었고요. 네. 제가 힘들었을 때는 피드수첩 나왔을 때.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. 예, 그거였었고, 예. 영끌 오적은 솔직히 애교였잖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, 그건. 알겠습니다. 소장님과 또 2024년 말에 2025년 부동산 시장 관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만나요, 손님 빠쇼 김학렬 소장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